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올림픽 브레이크를 마친 프로야구 KBO 리그. 재개 첫날부터 무천 취소 경기가 나왔네요. 두산 대 삼성의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4경기 열리고 있는데요. 1위 KT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기 이후 첫 상대는 키움입니다. KT와 키움 7회 말인데요. 키움이 KT에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2위 LG는 4위 SSG를 만났습니다. 경기 6회 초고요. LG가 SSG에 3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롯데 대 NC의 경기 7회 초 롯데가 4대0으로 NC에 앞서 있습니다. 한화 대 기아의 경기 펼쳐지고 있는데요. 6회 초 하나와 기아 1대1 동점입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프로야구 두산 선수 1명의 금지 약물 성분 검출에 관해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KBO 리그 정규 시즌 중 프로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답니다. 7월 청문회에 참석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또 소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체내로 들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적 가능성이 제기된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일단 소속팀인 프랑스 프로축구 지롱댕 보르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레퀴프는 올림픽에 출전했던 황의조가 이번 주 보르도 훈련에 합류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황의조는 올여름 보르도의 매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적 대상이고 때문에 휴식 기간 황의조의 이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우선은 소속팀에 돌아가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슬로베니아 출신 간판 스타 루카 돈치치가 초대형 연장 계약을 맺고 팀에 남게 됐습니다. 미국 ESPN은 에이전트 빌 더피의 말을 인용해 돈치치가 5년에 2억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74억 3천만 원을 받는 슈퍼맥스 루키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NBA 간판 선수가 된 돈치치의 이번 계약은 역대 루키 연장 계약 최대 규모입니다. 스포츠. No problem. 네, 화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이 두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스포츠의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뭐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뵙긴 뵙지만 이 조합을 기다려왔습니다. 네. 정 PD와 김 기자가 딱 이렇게 좌우에 있어 주셔야 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각편인데. 네. 좋습니다. 한 3주 만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4주 만이죠. 4주 만인가요? 네, 7월 13일에 제가 정확하게도 날짜도 기억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3주 이제 서로 이제 좀 떨어져 있다가 맞습니다. 4주 만에. 김재한 기자가 꼼꼼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좀 집요하기도 하고요. 네, 한 달 정도 됐겠지 이러고 말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김세슬아 PD가 일본에서 전하기도 했지만 양궁 경기장이 그늘 한 점 없는 야외에서 펼쳐지다 보니 그렇죠. 거기에 잠깐만 있어도 많이 탔다 했는데 정 PD
보니까 어때요, 김 기자가 보니까 새카매졌죠, 아직. 네, 많이 정말 고생했다는 원래 게 네. 좀 그런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네. 아, 진짜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중계차 안에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잠깐 이렇게 경기장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보던 생각보다 이 습도는 높지 않아요, 도쿄가. 근데 이 햇빛이 정말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나갔다 와도 얼굴이 벌겋게 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가 그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또 일본 안에서 좀 심각해지고 그랬다 보니까 네. 그렇죠. 또 만에 하나라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무엇보다가 참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는 참 이 박수를 정말 아유, 보내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네. 해외 당시에는 뭐 확진자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정현호 PD는 사실 뭐 양궁 국제 신호를 제작하는 스포츠 PD이긴 하지만 네. 일단 태생적으로 이제 몸에는 야구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좋아하는 야구는 좀 보셨나요? 일단 저희 그 출입증이 야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궁 경기장밖에 못 가는 출입증이었고 아하. 일단은 이 외출 자체도 만약에 경기가 끝나고 숙소에 와도 15분밖에 외출이 안 돼요. 딱 숙소에 그 한번 규정을 들어가거나. 그대로 지키셨군요. 아, 그럼요. 안 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당도 못 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 출국하는 당일날 공항에서 먹은 식당이 처음으로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은. 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만 사와서 숙소에 앉아가지고 먹는. 숙소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만 2주를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아우 진짜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 또 뭐 남현종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도쿄에 간 그 중계진들 보니까 또 이 패스트푸드를 사갖고 차에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간중간에. 네. 참 상황이어서 네. 정말 아주 힘든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야구 얘기를 왜 했냐면 김재한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정 PD도 그랬을 거고 맞습니다. 참 답답한 마음으로 야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전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을 때 미국전을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 우리가 동메달 결정전 도미니카 공화국전까지 네. 우리가 그 막판에 3연패를 당했잖아요. 저 일본한테 지고 미국한테 네, 지고. 결과도 결과지만은 뭐 내용적인 면 그리고 그 외적인 면까지 정말 총체적인 그런 뭐 난국이었다, 문제였다. 그런 부분에서 이 한국 야구에 참 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그런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였나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질문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중에 뭐 지금 문제가 많았으니까 몇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이 선수 선발 과정부터 팬들의 시각이 응원을 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그래 너네 가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약간 삐딱한 시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대표팀이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삐딱한 시각으로 응원을 받게 되면 좋은 성적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삐딱하게 팬들이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저는 이 선수 선발 과정부터 있었던 스텝들의 문제가 가장 컸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환 기자도 그랬습니까? 저도 이제 최종 명단 딱 발표됐을 때 네. 약간 의아한? 좀 그런 선수들이 뭐 일부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감독과 그런 뭐 기술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맞죠. 뭐 그거 이제 믿고 그런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대표팀의 뭐 경기력적인 면을 본다면은 과거에 뭐 올림픽이나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나 그런 국제 대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팀에서 중간에 좀 힘들 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좀 어떤 한 방을 뭔가 이렇게 치는 그런 선수, 뭐 이승엽이라든가. 왕대포. 그렇죠. 뭐 이대호 선수라든가 이런 거포들의 어떤 중심 역할이 사실 이번 대회에서 좀 많이 그리웠어요. 또 뭐 투수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이 길게 어떤 이닝을 끌고 갔던 뭐 과거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류현진 선수나 김광현 선수의 어떤 네네. 원투 펀치에 어떤 그 힘이 있었다면은 이번 이 대표팀에서는 조금 선발 투수 자원 그리고 이 한 방을 좀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선수들의 좀 부재가 좀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네. 무엇보다가 좀 그런 어떤 국제용과 거리가 멀었던 그런 좀 선수들의 어떤 좀 수준 문제도 좀 있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 경기를 뭐 조율한다고 해야 되나요? 선장 네네. 역할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뭔가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선수 선발은 감독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선수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이라면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선발을 했으면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뽑은 그 목표대로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선수를 약간 A의 목적으로 뽑았는데 실제로 활용은 B로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주전 마무리로 오승환 선수가 뛰었는데 이 선수가 대체 발탁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오승환을 뽑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부터 시작해서 황재균 선수를 뽑아갔는데 프로에서 거의 뛰지 않은 이루수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차라리 꿋꿋하게 그냥 김혜성 선수를 계속 이루수로 썼으면 팬들은 납득이 됐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장 역할을 해야 할 김경문 감독님이 사실은 그 줏대가 없는 조금은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었나. 저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아쉬웠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인터뷰들을 보면 금메달 따라온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뭐 물론 이제 앞뒤에 걷던 뭐 좀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네. 어쨌든 이번 대표팀이 좀 그런 전반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경험, 뭐 국제적인 어떤 흐름에 좀 따라가지 못한 그런 어떤 문제도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국가대표팀을 이제 구성했을 때에, 그러니까 구성하기 전서부터의 그런 뭐 팀 전력 분석이라든가 뭐 그 이후에 이제 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분석력, 뭐 평가전, 준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이게 사실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죠. 이게 좀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도 조금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어쨌든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선수 선발 과정에서 무슨 잡음이 있었고 이게 감독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게 프로팀이 아니고 대표팀이니까 그 선수 선발 과정부터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냥 프로팀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뽑아가는 게 아니라서 국가대표만큼은 결과보다 어떻게 보면 과정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 우상혁 선수 그다음에 이제 여자 배구 이런 선수들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스포츠를 결과보다는 좀 과정을 더 중요시하고 스토리를 더 중요시한다는 그럼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니까 뭐 프로 선수들이지만 국가대표로 나설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세계 수준의 선수들이 만나다 보니까 네. 사실 어느 나라가 금메달 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꼭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네. 올림픽 정신이 더 중요한 게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를 야구는 좀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네. 네.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자, 이게 이제 야구가 파문으로 시작해서 파문을 일으키다가 아직도 파문이 끝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대형 사건이 너무 계속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브룩스 선수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을 주문해서 이제 임의 탈퇴 처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키움 히어로즈의 송우현 선수가 음주운전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또 이제 홍원기 감독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네. 오늘은 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산에서 또 도핑 선수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연이어서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방역 문제 이제 그 이슈가 있고 나서 네. 지금 한 달 사이에 한국야구위원회하고 구단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거나 또 구설에 오른 선수만 해도 지금 두 자릿수가 넘습니다. 아하. 예, 10명이 지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이런 지금 악재들, 그러니까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 야구 팬들의 어떤 실망, 뭐 이걸 넘어서서 좀 분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프로야구 네. 경기 중간 점검을 하려고 점수를 보려고 이렇게 막 찾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몇 대 몇인가 보고 있었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오늘 야구해 이러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네. 그만큼 팬심이 야구에 약간 좀 이러다 멀어지는 게 아닌가 네. 걱정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를 재개하면은 보통 뭐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재개하면은 뭐 관전 포인트를 뭐 짚는다든가 그렇죠. 또 게다가 이번 이 휴식기 사이에 좀 이 팀 전력 변화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찬원 선수, 서건창 선수 트레이드 같은 이슈들도 있었고. 뭐 외국인 선수도 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보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과연 이 야구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가 돼 버렸어요. 맞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뭐 김응용 전 이제 회장이라든가 뭐 김인식 전 감독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로 야구인들까지도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넘기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더 상당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원로 야구인서부터 지금 모든 현장에 있는 네. 이 야구 관계자들이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한숨 쉬는 그런 좀 반응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역 수칙 위반 그 술자리 파동으로 네네. 어쨌든 뭐 징계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들
어떻게 보면 그 구단의 핵심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들을 뺀 상태로 남은 일정을 다 지금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NC, 키움, 한화 이런 구단들이 이제 아무래도 전력 이탈이 좀 있을 텐데 좀 이런 선수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개인의 일탈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은 거지만 이번에 또 올림픽에 참가했었던 조상우 선수랑 이정우 선수 또 이제 오지환 선수 이런 좋은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또 후반기 초반 레이스에 참가를 못할 것이다. 못하겠죠. 네. 조상우 선수는 진짜 피로가 누적됐을 거예요. 그렇죠. 총 149구를 던졌으니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이 저는 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이 있어야지 않을까 정도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거의 하루 쉬고 바로 지금 일정이 들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대표에 5명이 차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의 어떤 좀 불균형 현상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후반기가 지금 재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한 좀 정현욱 PD가 이야기한 대로 좀 이에 대한 또 약간 뭐 보상이라든가 좀 대책, 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또 대표팀이 운영됐을 때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야구, 프로야구라는 종목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스포츠입니다. 네. 절치부심해서 이걸 이렇게 뭐 국민들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팬들을 비롯한 야구에 약간 좀 실망하신 분들 네. 그래도 어떤 기대를 하고 좀 남은 일정 재밌게 야구를 즐기셨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역시 경기력과 스토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과 스토리. 네. 그 건전한 경기력과 선수들 간의 좀 좋은 스포츠맨십을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뭐 조고함 선수가 그랬고 이다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승패를 떠나서 스포츠맨십을 보여줄 때 팬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열광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걸 티내지 않게 계속 보여줘야 팬들이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진심인 선수들이 있으니 내가 그래도 이 팀을 계속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정인 거고 네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선수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투지 뭐 생각합니다. 이런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렇게 열광적인 어떤 이 성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귀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보여줬던 선수들의 투혼, 맞습니다. 네,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좀 야구 대표팀이 어쨌든 좀 많이 좀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네. 또 지금 현재 좀 KBO 리그의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크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선수들이 예. 조금 더 이 경각심을 갖고 좀 솔선수범한 그런 어떤 자세로서 이 프로스포츠의 본분을 다시 생각하는 네.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 끝날 때까지 네. 좀 신나는 야구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두 분과 함께하는 주간 ML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화요일에 만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야기 나누는 주간 MLB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집중하는 사이 류현진 선수가 11승까지 했어요. 네. 두 자릿수 승수를 채웠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제 조금 못 던졌어요. 어제? 조금 많이 못 던졌죠. 인터뷰 봤어요, 저도. 네,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3.2이닝 동안 10피안타 7자책.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MLB 뉴스를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최악의 피칭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인데 네. 뭐 이제 4회도 채우지 못했으니까 지난 경기보다 제구랑 스피드 모두 이전 등판보다 부족했다라고 류현진 선수가 좀 담담하게 인정하긴 했어요.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상하다. 아니 시즌 11승 달성하면서 네. 아메리칸 리그 다승 공동 1위로 올라서는 투구를 바로 전 경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아니 왜 뭐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전 같은 경우에 그 경기가 또 류현진 선수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였죠. 아하. 그러니까 이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 처음으로 그렇죠, 이 그렇죠. 마운드에 오른 네. 그런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캐나다를 못 들어갔었거든요. 못 들어갔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로저스 센터에 처음 등판을 하고 본인도 상당히 그 경기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러워했었습니다. 맞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또 기록을 하면서 7이닝 2실점을 했으니까. 네, 상당히 이제 그러면서 11승까지 이제 했었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트볼이 시속 89.5마일에서 91마일 수준, 그러니까 좀 평범했죠. 네네. 평소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창 잘 나올 때는 이보다가 한 1, 2마일 정도 더 나와야 되는 딱 그 게 정도가 더 나와야 되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전반적으로 좀 이
좀 평범했고 흐름 자체도 좀 좋지가 못했죠. 이제 삼진도 1개밖에 뽑지 못했고 네네. 4회도 채우지 못했는데 투구수가 73개였습니다. 네네. 네, 좀 투구수 관리도 좀 잘 안 됐고 경기 끝나고 나서 류현진 선수가 본인도 제구 스피드 모두 부족했다면서 상대 타자가 이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때려낸 게 많은 안타를 맞은 어떤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 전반적으로 어제 류현진 선수 본인도 좀 이 컨디션이라든가 뭐 좀 투구 내용 이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수를 다 읽힌 건가요? 아니면 공이 좀 느렸던 건가요? 공도 느리기도 했지만 저는 노림수 말씀하신 이 수 읽기 싸움에서 좀 졌다고 보는 게 평소에 류현진 선수는 제구력을 바탕으로 하는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피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날 보스턴 상대로 헛스윙이 단 6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공을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맞췄구나. 그렇다 보니까 빗 맞은 안타도 있고 이제 잘 맞은 안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피안타가 무려 3이닝 동안 10개나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류현진 선수 다음 등판 일정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LA 에인절스와의 서부 원정 4연전 그 일정은 나왔는데 네네. 지금 여기에는 류현진 선수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15일 시애틀 메리너스 원정에 등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렇죠. 가장 유력한 지금 선발 등판 다음 일정이고요. 네. 또 공교롭게 이 상대 선발이 일본인 투수인 기쿠치 유세입니다. 아하. 네, 또 바로 그 전에 한번 이 류현진 선수랑 한번 상대를 했는데 당시에는 기쿠치가 한번 이겼었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류현진 선수가 광복절 오전에 이 한일전 대결에서 과연 또 좋은 투구 내용 펼칠지. 8월 15일. 네. 그 전에 양현종 선수랑 대결도 있었고 말이죠. 그랬죠. 네. 그럼 5일 쉬면은 조금 괜찮아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이제 35살 우리나라 나이로 노장이기도 하고 3일 휴식밖에 이번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무리가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류현진 선수는 당연히 프로니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많기 때문에 15일 날은 좀 좋은 피칭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 뉴스가 아까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부상 선수 명단에 꼈다고요? 네, 지난 8일 캔자스 시티전에 이제 선발 등판을 해서 4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 승리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당시에 좀 이 팔꿈치가 좀 아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늘 이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해서 10일짜리 이제 IL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네. 이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지만 이 김광현 선수가 이번 시즌에만 지금 이 부상자 명단에 3번째 올랐죠. 네. 게다가 지금 현재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이 구단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복귀를 할지 이 시점은 아직은 예측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투수가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이면 어떤 정도일까요? 한두 번 정도의 로테이션을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발 투수라면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만 아프더라도 김광현 선수가 좀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고 보는 게 옛날처럼 뭐 참고 던지고 정신력 이렇게 가는 거는 오히려 팀과 본인에게도 둘 다 악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등판하는 것도 프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결정이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네. 시즌 6승이잖아요. 네. 김광현. 이 6승 6패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성적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연패를 당하다가 좀 6월, 7월에 흐름이 좋았죠. 그러면서 특히나 7월에 좀 이 7월 마지막 등판 때는 좀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 전까지 5연승을 거뒀고요. 네네. 그러다가 7월 29일 클리블랜드전에서 2와 3분의 2이닝 동안 홈런 4개 맞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진출 후에 가장 많은 홈런을 허용을 하고 5실점하고 강판한 뒤에 조금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거든요. 네네. 지금 평균 자책점도 좀 올라간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부상자 명단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오히려 흐름이 좀 끊기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흐름이 끊긴 것을 좀 발판 삼아서 또 남은 지금 일정들이 이제 9월, 10월에 또 있잖아요. 네. 이 좀 흐름이 또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하성 선수 또 최지만 선수 소식도 전해주시죠. 여전히 좀 비슷합니다. 김하성 선수도 아직까지 공격력에서 좀 특출나는 모습은 아니고 최지만 하면은 이제 장점이 볼넷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 동안 볼넷이 4개인 동안 삼진이 12개. 아유. 볼넷 개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예. 부분도 걱정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메이저리그로 올라온 우리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된 박효준 선수가 네. 3할 타율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지션에 나오면서 리드오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희 계속 좀 약간 부정적인 뉴스들만 다루고 있는데 네. 그나마 박효준 선수의 활약이 저희한테는 조금 그러고 미안거리가 보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쭤본 게 다 부정적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박효준 선수 얘기 좀 더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예. 박효준 선수가 지난달 27일에 양키스에서 이제 피츠버그로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렇죠. 지금 피츠버그가 좀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박효준 선수의 어떤 이 실력 이제 네네. 이런 부분과 뭐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 박효준 선수가 내외야 포지션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네. 이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팀에 합류하고서 2일과 4일 경기 때는 또 2루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4일 경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싹쓸이 2루타 3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아주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을 하다가 좀 이 연속 안타 기록은 끊겼는데 네. 이 피츠버그 그 이제 지역 매체에서 이 피츠버그 프로스펙트라는 매체에서 이 박효준 선수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팀에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지금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 팀에 합류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반응까지 이끌어낸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빠르게 연착륙에 성공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올림픽 기간 동안 MLB를 잘 못 다뤘어요.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이제 가장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다저스가 슈어저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 싸이 영상 탔던 투수가 한 시즌에 4명이나 나오게 됐습니다. 네. 커쇼, 프라이스, 바우어의 슈어저까지. 이러면서 이제 오. 다저스가 투수 왕국이 된 것 같긴 한데 네. 공교롭게 냈다. 예전만큼 그렇게 네. 강한 모습은 아니라서 또 부진하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커쇼는 팔꿈치 통증 때문에 지금 60일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죠. 김광현 선수랑은 차원이 다르죠. 네, 그리고 좀 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이 외부 이슈, 맞습니다. 여성을 충분히 뭐 있었고. 폭행한 혐의 때문에 지금 행정휴직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네. 좀 공백이 있는데 지금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이 샌프란시스코가 현재 선두에 있습니다. 네, 전체 최고 승률로. 네, 그리고 지금 다저스랑 샌디에고가 또 이 와일드카드 경쟁을 하고 있는 네. 예, 그런 양상이고요. 메이저 리그야말로 정말 포스트 시즌 가면은 진짜 피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얘기도 많고요. 네. 정말 또 어떤 팀이 어디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네. 우승은 누가 하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농구 이야기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Cause I'm bringing you back to life. Cause I'm bringing you back to life. Yeah, I know that you're gone, but I swear that you're here. It's a feeling that won't disappear, and you're bringing me back. KBS 58분 날씨.